우리가 매일같이 지나치는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요, 사람들을 아주 조용히 또 단단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 안전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한 요양원이랑 아주 큰 주민센터가 있어요. 이 둘의 화재 안전 규칙, 과연 같을까요?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정말? 하고 놀라실 겁니다. 왜냐면요, 기준이 건물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확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안전 규정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법에서 말하는 노유자 시설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차이. 이 차이가 어떻게 소방 시스템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먹는지, 그리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안전입니다. 왜 이 시설들에 대한 법이 특별히 더 깐깐해야만 할까요? 이게 그냥 딱딱한 건물법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그게 바로 이 법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법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하나로 묶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노유자 시설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좀 더 와닿죠. 늙을 노, 어릴 유, 사람자. 말 그대로 어르신, 어린이,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처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법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곳들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요양시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같은 곳들이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많은 곳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는 노유자 시설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노유자 시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법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바로 생활시설이냐? 아니면 그냥 낮에만 왔다 가는 이용시설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간단해요. 바로 밤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불이 나는 상황이랑 다들 깨어서 활동하는 낮에 불이 나는 상황, 위험의 정도가 비교가 될까요? 법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피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차이죠. 그래서 법은 생활시설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 24시간 거주예요. 잠을 자는 것,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 바로 이 점 때문에 안전기준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생활시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소방 시스템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바로 간이 스프링클러. 이름은 간이지만 역할은 절대 간단하지 않죠? 불이 딱 시작됐을 때 자동으로 물을 쫙 뿌려서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아주고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골빈 타임을 벌어주는 정말 중요한 설비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시설들은 몇 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면적 기준이 붙어 있죠? 그런데 생활시설은 어떻습니까?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의무, 10평이든 5평이든 상관없어요. 잠을 자는 곳이라면 무조건 예외 없이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이 말하는 절대 기준이에요. 두 번째 방어선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의 코와 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나 열을 가장 먼저 감지해서 삐 불이야 하고 시끄럽게 울려서 모두를 깨우는 아주 중요한 파수꾼이죠. 여기서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른 곳들은 400제곱미터라는 면적 기준이 있는데 생활시설은요? 네, 맞습니다. 또 면적에 관계없이입니다. 단 한 칸짜리 방이라도 거기서 사람이 잠을 잔다면 반드시 파수꾼을 둬야 한다는 법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3차 방어선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요. 불이 나면 막 경황이 없어서 119에 신고도 못할 수 있잖아요. 이 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울리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119에 바로 신고를 넣어줍니다. 그야말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직통전화인 셈이죠. 결과는 이제 다들 예상하시죠? 똑같습니다.
생활시설은 면적 불문 무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는 혹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1분 1초가 생명이니까요. 소방서와의 자동 연결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게 법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왜 법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생활시설을 콕 집어서 면적이라는 조건을 아예 없애버린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건 법이 책상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요양원에서 불이 났다고요? 이건 그냥 활기찬 오후 2시 주민센터에서 난 불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재난입니다. 이 말이 이 법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은 공간이 작은 위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나 스스로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방이 작다고 해서 위험까지 작아지는 건 아니라는 아주 근본적인 통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 즉 잠을 자고 머무는 공간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작아서 괜찮아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생명을 구하는데 건물의 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바로 그 장소들 안에 이렇게 촘촘하고 강력한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오늘 이후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